안녕하세요. 딥러닝과 머신러닝으로 문제 해결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숫자 같은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회계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답이 이것 아니면 저것처럼 데이터들을 카테고리 또는 클래스로 나누는 분류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문제 중 상당수가 분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 스팸인지 스팸 메일이 아닌지 판별하기, 또는 사진 속 동물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구분하기, 또는 환자의 증상을 보고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신러닝이 어떻게 데이터를 학습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류와 군집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정답이 있는 문제, 다른 하나는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분류 알고리즘 중 하나인 K-최근접 이웃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이 KNN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가까운 친구들을 보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웃에 있는 K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고전적으로 유명한 북꽃 데이터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북꽃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고 그런 다음 KNN 알고리즘으로 모델을 학습시킨 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하여 예측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분류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의 분류와 군집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 분류, 즉 클래시피케이션과 군집화, 즉 클러스터링은 모두 데이터를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분류는 지도학습으로 데이터를 미리 정의된 그룹이나 클래스로 나누고 군집화는 비지도학습으로 데이터를 비슷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나눕니다. 즉, 분류와 군집화는 모두 데이터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어 그룹을 만듭니다. 분류는 미리 정의된 그룹, 즉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 후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품종이 진돗개와 닥스 훈투가 있는 경우 새로운 데이터, 즉 새로운 강아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하여 이 데이터가 진돗개인지 닥스 훈투인지 예측합니다. 군집화는 정답이 없는 데이터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끼리 묶어 그룹화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답이 없는 과일 데이터들이 있을 때 데이터들을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끼리 그룹으로 구분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특성에 맞는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지도학습인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학습 단계와
예측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강아지를 분류할 때 학습 단계에서 고양이 사진과 강아지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은 고양이다 또는 이 사진은 강아지다 하면서 정답을 외우고 패턴을 찾습니다. 즉,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성을 분석하여 분류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예측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데이터, 강아지 또는 고양이 사진이 제공되면 학습된 분류 모델은 새로운 사진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분류를 수행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K-Nearest Neighbors 알고리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Nearest Neighbors 알고리즘은, 즉 KNN 알고리즘은 K 최근적 이웃 알고리즘으로 간단하고 직관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KNN 알고리즘은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웃에 있는 K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므로 K 최근적 이웃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새로운 데이터 삼각형을 클래스 A 마름모 또는 클래스 B 원, 두 클래스 중 하나 클래스로 분류해야 되는데 클래스 A와 클래스 B 중 어느 클래스로 분류하는 게 좋을까요? KNN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삼각형을 분류할 때 K가 3인 경우 이 삼각형과 가까운 데이터 3개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클래스 B가 2개 있고요. 클래스 A가 1개이므로 이 새로운 데이터인 삼각형은 클래스 B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K가 5일 때 클래스 B가 2개 있고 클래스 A가 다음같이 3개이므로 이 새로운 삼각형은 클래스 A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이 KNN 알고리즘은 이웃에 있는 K 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붓꽃 데이터를 이용하여 붓꽃 데이터를 분류하기 전에 붓꽃 데이터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키런에서 제공하는 붓꽃 데이터에는 다음같이 섹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라는 3가지 종류 붓꽃 품종이 있습니다. 붓꽃 데이터셋에는 150개의 데이터 샘플이 있고 각각의 데이터 샘플은 다음같이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데이터 샘플은 다음같이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특성을 센티미터로 측정한 값들이 데이터 샘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 샘플은 아래의 3가지의 붓꽃 품종 중 하나로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붓꽃 데이터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인풋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매프로립 라이브러리와 시본 라이브러리는 데이터를 시각하여 살펴볼 때 사용할 라이브러리입니다. 붓꽃 데이터를 가져와 붓꽃 데이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꽃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node iris 함수를 이용하여 가져와 변수 iris에 저장하고 iris 데이터 타입을 확인합니다. 사이키런에 내장된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번치 객체로 노두되는데 번치 객체는 파이썬 딕셔너리와 유사한 자료 구조로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치 객체는 딕셔너리처럼 접근할 수도 있고 객체의 속손처럼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마침표를 사용하여 값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붓꽃 데이터는 다음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열을 가지는 150개의 샘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데이터 샘플들은 4개의 특성,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4개의 특성들이 수치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아이리스 피처스 네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타겟에는 각 데이터의 레이블, 즉 정답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0, 1, 2라는 숫자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0은 세토사, 1은 버시컬러, 2는 버지니카라는 품종을 의미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변수 아이리스에 저장된 키값들이 출력되는데 여기에서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로 문제지를 의미합니다. 타겟은 출력 데이터로 정답 또는 클래스를 의미하고 타겟 네임스는요. 타겟 클래스, 즉 붓꽃 이름들이 저장되어 있고 피처스 네임에는 각 특성 이름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에 저장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로 문제지를 의미하고 일본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입력 데이터는 4개의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 코드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의 크기를 확인하면 아이리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열을 가지는 150개의 데이터로, 즉 150행 사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번 코드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numpy 별이고 4번 코드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의 특성 이름을 확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입니다. 즉,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각 꽃의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리스트입니다. 1번 코드 아이리스 타겟은 즉 출력 데이터 또는 정답을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이 레이블이 0, 1, 2로 인코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코드 아이리스 타겟 네임스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호수 종류를 설명하는 이름 리스트로 아이리스 타겟의 레이블이 0, 1, 2가 나타내는 붓꽃 이름,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넘퍼의 다처음 배열인 아이리스 데이터를 쉽게 다루기 위하여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이리스 데이터와 아이리스 피처스 네임을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 아이리스 df를 생성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아이리스 df에 출력 데이터, 즉 정답인
아이리스 타겟을 새로운 열 타겟으로 추가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맵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 iris df 타겟 열에 있는 숫자 0, 1, 1을 각각 아이리스 종류 이름, 섹토사, 버시컬러, 그리고 버지니카로 바꾸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 프레임 iris tf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꽃잎의 너비와 꽃잎의 길이입니다. 즉,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너비를 이용하여 붓꽃을 분류한 그래프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인풋하고 시각화 그래프에서 텍스트를 한글로 표현하기 위하여 런타임 설정 파라미터의 폰트 패밀리를 바탕으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와 같은 데이터 프레임 iris df에서 다음과 같이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그리고 타겟을 각각 추출하여 다음과 같이 변수, 패드 랭스, 패드 위스, 스피시스에 각각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이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다음 같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하여 일본 코드에서 C본 라이브러리의 스캐터 플롯 함수를 이용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iris tf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꽃잎의 길이를 x축, 꽃잎의 너비를 y축에 각각 표시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hu에 스피시즈를 대입함으로써 붓고 품종들을 각각 다른 색상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 그리고 제목을 각각 한글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작성됩니다. 일본 코드 describe 함수를 이용하면 데이터 프레임 iris tf에 대한 기본 통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count는 데이터 프레임 iris tf 모든 열에 대한 데이터 개수로 결집값을 제하고 카운트합니다. 그리고 b는 각 열의 평균값, std는 각 열의 표준편차, 그리고 min은 각 열의 최소값, max는 각 열의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번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 iris.df 타겟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붓꽃 품종들의 데이터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붓꽃 품종이 3개가 있죠? 각각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가 각각 50개씩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붓꽃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류 모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붓꽃 분류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일본 코드는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load iris 함수를 불러와 붓꽃 데이터셋을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2번 코드는 scikit-learn 라이브러리 kneighbors classifier 클래스를 가져오는데 이 클래스는 k 최근적 이웃 분류 모델, 즉 kn은 분류 모델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3번 코드는 scikit-learn train
테스트 스피트 함수를 불러오는데 이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로 나눕니다. 이제 KN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붓꽃 분류 모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꽃 데이터는 load iris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와 변수 iris에 저장합니다. 붓꽃 데이터의 iris 데이터와 iris 타겟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 x와 출력 데이터 y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입력 데이터 x는 독립 변수로 여러 개의 특성을 포함하는 입력 데이터셋으로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해야 하고 출력 데이터 y는 정속 변수로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분류는 지도 학습이므로 문제와 정답을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입력 데이터 x는 독립 변수로 문제를 의미하고 출력 데이터 y는 정속 변수로 정답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든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좋은 모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로 나누어 별도 데이터 집합을 만듭니다. 그러기 위하여 일본 코드 train test split 함수를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 x와 출력 데이터 y를 랜덤하게 섞어 전체 데이터의 80%를 학습 데이터 xtrain, ytrain으로 그리고 전체 데이터의 20%는 테스트 데이터 x테스트, y테스트로 만듭니다. 여기에서 xtrain과 x텍스트가 독립변수이고 ytrain과 y텍스트는 종속변수입니다. 학습 데이터 또는 훈련 데이터는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 xtrain은 독립변수, ytrain은 종속변수로 각각 문제지 정답에 해당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테스트 데이터인 x테스트, y테스트를 이용하여 학습된 모델을 평가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된 모델을 평가함으로써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확도를 보일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KN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류 모델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는 KNN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클래스로 일본 코드는 KNN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클래스를 불렀고 2번 코드는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 매트릭스 모듈을 불러옵니다. 3번 코드에서 넘버 네이버 변수는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이웃수 수를 나타내는데 이 변수 값이 1로 설정된 경우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할 때 가장 가까운 데이터 하나만을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4번 코드에서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변수 K에 저장합니다. 즉, 변수 K는 KNN 분류 모델의 객체로 이 객체는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5번 코드에서 KNN 분류 모델 객체 K는 훈련 데이터, 즉 다음과 같은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KNN 모델
K를 학습시킵니다. KNN 모델 K는 fit 함수를 이용하여 학습되었습니다. 일본 코드 K는 이미 학습된 KNN 모델로 이제 predict 함수를 이용하여 테스트 데이터인 X 테스트에 대하여 예측을 수행하는데 이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 이 이웃들이 속하는 클래스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예측 결과를 변수 yPredict에 저장합니다. 이번 코드에서 학습된 KNN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Accuracy Score 함수를 사용하는데 예측 값인 yPredict와 실제 값인 y테스트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정확도란 전체 데이터 중에서 모델이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데이터 한 개를 이용하는 이 KNN 모델 K의 정확도는 93%입니다. 이번에는 KNN 알고리즘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의 데이터 개수 K값이 1, 2, 3, 4, 5, 6, 7, 8, 9, 11대의 정확도를 아래와 같이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코드에서 이웃의 데이터 개수를 지정하여 변수 넘버 네이버에 저장하는데 즉 KNN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이웃 데이터 개수를 결정합니다. 이번 코드에서 Kneighbors 클래스파이어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 객체의 매개 변수 nNeighbors에 변수 넘버 네이버에 저장된 값을 전달하고 KNN 모델 객체 K를 생성합니다. 3번 코드에서 KNN 모델 K를 fit 함수를 이용하여 학습하고 4번 코드에서 학습된 모델 K를 사용하여 예측을 수행하는데 이때 predict 함수를 이용합니다. predict 함수를 이용하여 테스트 데이터인 X 테스트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값을 Y predict에 저장합니다. 5번 코드에서 Accuracy Score 함수를 이용하여 실제 값인 Y 테스트와 예측 값인 Y predict를 비교하여 KNN 모델 K의 정확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할 때 이웃 데이터 6개를 이용하는 KNN 모델 객체 K를 생성하고 이를 fit 함수를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류와 군집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았고 KNN 알고리즘, 즉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웃에 있는 K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는
KNN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사이키런에서 제공하는 붓꽃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붓꽃 분류 모델의 구현 과정, 즉 붓꽃 데이터를 로드하여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류 모델을 학습하고 학습된 분류 모델을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하여 예측을 수행한 후 분류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